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오늘은 펌핑과 근성장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논문들을 근거로 이야기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펌핑이 근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분법적으로 사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반복을 통한 펌핑이 근성장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중량 훈련만이 정답이다라는 흑백 논리를 내세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펌핑과 근성장의 상관관계만을 집중적으로 다룬 논문은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펌핑과 근성장의 관계를 메인 논제로 다룬 논문이 있다면 링크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반복 횟수와 펌핑의 정도는 매우 큰 상관관계에 있죠. 반복 횟수가 많아지고 쉬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펌핑의 정도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중량 저반복 그리고 저중량 고반복이 근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룬 논문들을 근거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논문 자료들에서는 상대적으로 펌핑이 잘 되는 저중량 고반복 훈련이 근성장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고중량 훈련과 긴 쉬는 시간에 의해서 펌핑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도 근성장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10에서 12회 정도 반복 가능한 저중량으로 1분의 쉬는 시간을 가져가는 그룹과 3에서 5회 정도의 반복이 가능한 고중량으로 3분의 쉬는 시간을 가져가는 그룹을 8주 동안 비교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운동 종목과 세트 그리고 훈련 진행의 일수는 두 그룹 모두 동일하게 진행하였다고 알려줍니다. 당연하게도 전자의 경우는 더 많은 펌핑이 유도되었고 후자의 경우는 펌핑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체성분 측정에 있어 두 그룹의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근성장에 있어서도 비슷한 정도의 영향을 미쳤지만 고중량 저반복 훈련을 진행한 그룹이 조금 더 많은 근성장을 보였다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고중량 저반복을 훈련을 진행한 그룹이 더 긴 쉬는 시간으로 오히려 전체 운동의 길이는 고반복 훈련 그룹보다 길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과연 두 그룹 모두 동일한 시간 동안 운동을 진행했다면 어떤 그룹이 더 근성장에 유리했을까요? 그런 경우 고반복 훈련 그룹이 더 많은 세트를 진행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고중량과 고반복을 적절하게 병행한다면 같은 시간 동안 오히려 더 효율적인 근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입니다. 과학과 근비대의 발전의 저자 Dr. 브래드는 고반복 훈련을 고중량 훈련과 병행했을 때 근성장에 있어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근성장의 극대화가 목표인 사람들의 경우 고중량 훈련을 선행해준 후 펌핑 위주의 고반복 훈련에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 근성장을 위한 최대한의 유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고중량 훈련은 근육의 기계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고반복 훈련은 화학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둘 다 근성장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둘 중에 꼭 하나만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에 대해 운동 후반부에 상대적으로 피로도가 높고 정자세로 고중량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중량을 사용한 훈련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부상 예방과 더 많은 볼륨을 채우는 데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 해외에서는 고중량과 저중량 훈련의 절충점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중량과 저중량의 중간 범위의 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기존 보디빌딩의 개념인 6에서 12회 정도의 반복이 가능한 무게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기계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고중량 복합관절 운동과 화학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고반복 운동을 슈퍼세트로 함께 묶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중량 훈련을 선행해준 후 운동 후반부에 저중량 훈련을 진행해주는 방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방법들을 그날의 컨디션과 그날의 운동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구독자분들도 너무 한 가지 방법에만 치우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펌핑은 근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펌핑을 유도하는 고반복 훈련 역시 근성장의 매우 효과적인 방법들 중 하나이며 고중량 훈련과 병행할 때 근성장의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